이정재의 사돈 유지광이 쓴 회고록 대명에 따르면 당시 이정재가 특별히 챙겨주는 한물간 늙은 주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퇴한 뒤 동대문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이분이 이마수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 실컷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맞은 사람이 억울한 마음에 이정재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했더니 이정재는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이마수에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을 명했는데 이마수가 거절했다. 그러자 이정재는 회의석상에서 이마수에게 엎어치기를 해서 패대기 쳤는데 깜짝 놀란 이마수는 즉시 사과를 했다. 그 후 분한 마음에 이마수는 은밀히 평소 이정재의 돈 분배와 대우 문제로 불만이 있던 조열승을 찾아가 제안을 하게 된다. 조열승의 별명이 통뼈였을 정도로 강펀치를 지닌 싸움꾼이었다고 한다. 조열승은 7살 때 경북 김천에서 맨손으로 상경해서 동대문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뒤 시장의 지게꾼 부대 대장 노릇을 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수단이라곤 지게와 리어카가 전부였다고 한다. 만약 지게꾼들이 물건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뻗대면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망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위세는 대단해서 동대문 시장 전체 상권을 좌지우지할 정도였다. 조열승은 이런 거친 지게꾼들 사이에서 잔뼈가 굵은 몸이자 주먹이었다. 동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돈을 빼앗고 다니다가 이정재와 마찰이 생겼고 이정재에게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조열승은 실제 주먹 실력으로는 상당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정재 아래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마수가 조열승을 모셨다고 하지만 동대문에 들어간 이후로는 이마수보다 서열이 낮았다고 한다. 거의 동급으로 불려지긴 했지만 이마수는 자유당에게도 상당히 인정받았고 극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당시 상당히 대우받고 있었다. 조열승은 상대적으로 대우가 약했고 이정재가 정계 진출을 위해 모든 돈을 쏟았기에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그것을 아는 이마수가 조열승에게 우리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이정재를 치자고 제의했는데 조열승은 곽영주가 밀어주는 이정재를 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열승은 이마수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동대문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재의 동대문에서 주먹은 물론 주변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한 김동진이 결국 이정재의 세력에서 이탈한 것이다. 김동진은 이정재 밑으로 들어가서 친위 부대를 맡았다. 동대문 주위의 군소 조직들을 무력으로 통일하거나 김동진과 그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통합하는데 크게 활약하였다. 특히 김동진의 부하 뱀대가라와 전박이는 지역에서 명성이 있어 내가 항복하는데 니들이 버틸 수 있어? 라며 협박 아닌 협박으로 제압해버렸다. 이렇게 김동진의 세력들이 커지고 명성을 얻자 가장 경계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김두한, 이화룡, 김관철이 아닌 이정재의 동대문 내부였다. 이마수는 물론 이석재는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이정재에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던 유지광은 대놓고 김동진을 무시하거나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진은 큰 활약에 비해서 비이천 출신이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실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동진은 자신을 믿고 따라온 수하들 때문에 항상 돈이 필요하였고 부족했다. 이정재는 김동진에게 약속한 충분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동대문을 기반으로 본인이 정계 진출을 위해 많은 돈으로 표밭을 닦은 후 정계에 진출하려 했기 때문에 이정재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으며 이정재 다음으로 이석재, 조열승, 이마수 등의 돈이 가고 나면 김동진은 일부만 받았다. 그 당시에도 김동진은 반대 세력이나 가장 강한 주먹들이 반항하면 가서 실질적으로 제압하고 있었다. 김동진도 뛰어난 주먹이었지만 단련된 김동진, 직속 부하 여럿이 무장하고 나타나면 어떤 문제든 손쉽게 해결되었다. 이러한 김동진이 대우 문제와 동대문 내부 세력 다툼으로 인해 단성사 사건으로 인해 이탈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동대문은 큰 세력을 잃게 된다. 그 후 이마수는 호시탐탐 때를 노리던 중 4대 총선을 앞두고 이천 선거 문제로 이정재와 이기붕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정재는 이천에서의 인기가 대단하여 총선 때 그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민심을 꽉 잡고 있었다. 자유당은 점점 커져가는 이정재를 경계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기붕은 자신의 거주지인 서대문구 을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받자 이정재를 이천에서 더 이상 키워주면 안 된다는 측근들의 조언을 듣고 이천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이기붕은 장경군과 한백수를 보내 이정재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으나 이정재는 이를 거부했다. 이천에서 이미 민심을 얻고 표밭을 잘 닦아놓은 이정재는 국회의원 출마를 양보할 수 없었다. 장경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닥치시오 라고 외치며 분노할 정도였다. 이에 자유당의 이기붕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천에 파견된 동대문파 조직원들을 하나하나 잡아들이며 이정재를 숨통을 쥐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정재는 분노하며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 자유당에게 복수하려 했으나 이번 일은 천하의 곽영주도 이정재를 막아줄 순 없었다. 곽영주도 상관에게 압박이 들어오자 이정재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대로 흘러가면 이정재 너와 동대문은 모든 게 끝이 난다.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고집을 계속 부리면 너와 주변 사람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말에 결국 이정재는 설득과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불의를 떠올리며 하늘이 자신을 도울 수 없었음을 한탄하며 후보 등록 마감 시간 20분을 남기고 출마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국 이천 선거구를 이기붕에 양보하고 집거하게 되며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회장 자리를 이마수에게 뺏기고 은퇴하였다. 결국 이정재는 말 그대로 쭉 써서 이기붕 준 꼴이 되었다.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곽영주는 이천 라인이라 이정재를 항상 도와주었지만 결정적일 때는 이기붕을 넘지 못했다. 당연한 말이다. 곽영주의 궁극적인 충성은 언제나 이승만이었다. 곽영주는 이승만이 권력에서 물러나도 충성을 다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런 곽영주를 비난했지만 다른 걸 제쳐두더라도 이승만을 향한 충성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동대문 전체를 없애겠다는 협박을 듣고 이정재가 밀려나자 평소 자유당의 온갖 아부를 떨고 있던 이마수가 이승만의 총애를 받고 반항적인 이정재보다 온순한 이마수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더 이상 권력의 비호가 이정재에게 없다는 걸 알아차린 이마수가 재빠르게 이정재가 가진 동대문 상인연합회장 자리를 반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다. 이정재의 친위부대는 강력해 보이고 충성심이 커 보였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천 출신만 대우해주는 것과 국회의원이 꿈이었던 이정재가 많은 돈을 정계 진출을 위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걸 아는 부하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었다. 유지광에 따르면 당시 이정재는 상인연합회장으로 있으면서 5만 명의 회원들로부터 매월 1,000원의 회비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자유당이 경북도지사 임명 제의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정재가 이마수에게 선의로 자기 자리를 물려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마수가 힘이 빠진 이정재로부터 반강제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깡패 소탕령이 떨어졌다. 이정재, 유지광, 이마수를 비롯한 폭력배는 덕수궁으로 잡혀와 초주검이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는 깡패입니다라는 구호를 앞뒤에 붙이고 줄줄이 오라줄에 묶인 채 다리를 절며 종로를 걸었다. 얼마 전까지 공포의 대명사였고 정치 깡패의 1인자 이정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정재가 하루아침에 거리에서 볼품없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사형이 언도됐고 얼마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형 전 이정재가 남긴 말은 내가 기르다시피 한 사람. 몇몇이 배은망덕하게도 터무니없는 증언으로 나를 무고했다고 들었다. 섭섭한 일이지만 그들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거요.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모두들 자식들이 있는 몸이니 이 일로 인해 아들대에 가서 절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마지막 바람입니다.